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과를 가려면 예. 수학이 굉장히 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쵸. 차지하고 예. 있는데 수능하고 내신의 차이점이 예. 있을까요? 공부는 공부인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수능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의 그 기본 가정이 둘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를 수도 있죠. 예, 왜냐하면 공부는 공부인데, 그죠? 예, 그건 출제자의 어떤 역량이고 자기 권한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논쟁 자체가 지금 저는 어디서 시작된 것 같냐면 가끔 이렇게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평가원 스타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과연 평가원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을 그 거냐? 스타일이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냥 고급스러운 게 평가원 스타일인 것 같아요. 문제의 아이디어가 고급스러운 거지 그런 게 있지는 않고 오류 없고. 예. 그리고 긍정도 깔끔하고 있고, 아이디어 뭐 예. 색다르고 그러니까 학교의 내신 성적 시험과 평가원의 문제 스타일이 전혀 다르지 않을 거이고 예. 게다가 시험 문제가 다르다 손 쳐도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은 똑같을 거거든요. 어차피 문제집 풀고 그래서 두 개의 공부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는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냥 열심히 하는 게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수능을 준비하든 내신을 준비하든 결국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내신 시험 출제자의 의도는 학교 선생님이면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됩니다. 예. 근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예전부터 이제 내신은 내신이고 수능은 수능이야 이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분당은 좀 수능형으로 출제한다. 네. 수학도 그게 좀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으로 출제한다는 의미가 교과서 밖에서 처음 보는 작품을 갖고 오거나 처음 보는 글을 가져와서 그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예.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서 주신 프린트물이라든지 예. 이런 자료들 안에 범위 내에서 출제하지 않고 갖고 오는 걸 수능형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수학도 수능형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능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의 맹점은 수능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출제를 한다 그러면 수능하고 비슷한 스타일이 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사실은 30문제 중에 저희가 듣기로 수능하고 비슷한 스타일이 그럼 머릿속에 떠오르는 독특한 유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거 30문제 중에 몇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문제 내외가 좀 독특하고 한 반 정도의 문제는 이미 대부분의 문제집에 실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를 둬서 보는 거가 그렇게 의미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학교에서 출제할 때도 선생님들이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 내에서 출제를 해야 되죠. 그게 공정성이 맞으니까 그 자료가 수능 자료예요. 예, 그래서 차이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정말 미리미리 공부가 잘 돼 있고 선행도 잘 돼 있어서 수학을 잘하는 극상위권 아니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학교 선생님들은 중간을 보고 수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교과서를 가르칠 수밖에 없죠. 근데 중간을 두고 가르치니까 평균으로는 맞는데 잘하는 애들은 이걸 이미 알고 있고요. 못한 애들은 아예 안 하기 때문에 걔네 둘을 내면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보고 있는데 평균인 애들은 없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을 겁니다. 그게 너무 양극화가 되고 예. 수학이라는 게 못하는 애들한테는 넘지 못할 네. 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적당히 여기까지만 하지가 아니고 그냥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95점이거나 30점이거나 그게 똑같은 거 찍으면 한 20점 나오나요? 다 3번 찍으면? 20점이 나와야죠. 그렇게 만드시죠. 그래서 학교 아이들한테 이제 성적이 좀 낮은 아이들한테 꼭 시키는 게 교과서를 풀려고 시키거든요. 그러면 교과서도 굉장히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과서를 풀려고 그러면 풀긴 푸나요? 시켜야 풉니다. 시켜야 푸는데 아니 교과서를 안 풀어? 네. 근데 이제 풀려고 하면 교과서가 약간 이미지가 쉬운 책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풀고 오면 왜 풀러보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을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의 아이들은 그냥 남이 주는 교재들 가지고 그냥 따라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거기 다 개념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그죠? 교과서가. 그러니까 거기 밖에 있는 거는 절대로 수능 시험에 못 내거든요. 문과 이과에 예. 따라서 진짜 선생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안 해도 되는 과목들 예, 수학이 예, 선택 과목이 예, 되니까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예. 그러면 이거 학습 분량이라든지 예. 그런 부분들이 범위하고 선택 문제에서 애들이 어떻게 뭐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뭘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그 선택의 문제가 저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미적 확통 기하 중에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는지. 근데 그 말도 사실은 사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 유불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게 언론의 잘못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극적으로 잘못된 얘기를 쓰는 경향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들어오고 자소서 나왔을 때 언론에서 막 쏟아냈던 뉴스 중에 하나가 수시형 정시형이었어요. 예, 학생이 수시형인지 정시형인지 판단해. 그러면 제가 입시 설명할 때마다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머릿속으로 주변에 그 친구분들의 자제분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 중에 수시형의 아이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셔라. 걔 100% 정시도 잘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드님 그러죠. 예. 그러니까 수시형 정시형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킬러 문제도 그런 식이고요. 예. 근데 이것도 그래요. 확통, 미적, 기하도 이게 확률과 통계 애들이 너무 불리해. 문과 침공이야. 이런 식의 기사를 쓰니까 자꾸 선택의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이 점수 체계와 이 배경 자체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다고 생각을 좀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나오는 모든 멘트가 확통과 미적을 비교한다면 미적이 유리하다 하잖아요. 이건 둘 다 100점일 때 얘기인 거죠. 둘 다 만점일 때. 그러면 둘 다 만점일 때의 기준은 뭐냐면 확통과 미적의 공부량이나 난도를 측정해 봤을 때 미적이 훨씬 많고 훨씬 어려우면 200점과 200점이 같은 100점이냐. 그렇죠. 이렇게 인정해주면,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가지고 얘가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또 뭐 예를 들면 확통을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수학 성적이 50점 맞았어. 내가 미적 봤으면 그럼 바꿔 얘기하면 네가 미적 봤으면 50점을 맞았겠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근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확통에 대해서도 뭐 그냥 설명을 드리면 확통 애들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문과 애들이라 쉽게 내면 되지 않냐. 확통 쉽게 내면 확통 애들 망합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면은 그 선택 과목이니까 미적 본 애들하고 같이 그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를 만드는데 표준 점수가 자기 점수하고 평균의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만들면 손해 아니에요? 이게 쉽게 나오면 평균이 올라가니까 위에 분자는 작아지고 표준 편차 커지니까 분모도 커져서 더 어려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험은 평균이 중요한데 더 어렵게 내버리면 수학을 안 보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확통, 미적, 기하는 그냥 본인이 잘하는 거를 그냥 해도 유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그러니까 인문계열을 진학할 건데 가산점을 더 받겠다고 미적을 보는 행동이 옳은 거냐? 잘하는 거. 잘하는 거야.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인문계열 가는 애가 미적 봐서 유리하려면 자기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확통을 보든 미적을 보든 무조건 찍고 나올 거면 미적 찍는 게 유리하겠죠. 찍고 찍을 생각. 그냥 난 아무 문제도 안 풀 거야. 그러면 미적 보는 게 유리하겠죠. 다 3번을 찍을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풀 거라면, 그러니까 이게 수학만 집중해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할 내용이 있는데 미적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까지 하기가 부담스러운 인문계열 학생이 굳이 미적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유불리를 저는 개인적으로 입시가 학생들 미래를 위한 건데 이렇게 전략 싸움이 돼가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전략을 학생들은 생각하지 않는데 자꾸 주변에서 그래 예, 침공, 예, 유불리 예. 막 이게 잘 따져봐야 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 문과 침공 얘기도 좀 재밌는 얘기인데 몇 년 전에 분명히 나라에서 발표했잖아요. 우리나라 문이과 없다고. 그러니까 예. 통합 과정이야. 예. 그러면 미적분해가 문과를 가는 게 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건데 그걸 갑자기 문과 침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예. 프레임을 만들어. 예. 너무 학생들을 전략 싸움으로 내모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맞아, 있어요. 맞아, 예, 진짜 예, 그거. 예. 그냥 잘하는 거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수학이 확실히 입시에서 확실히 수학이 네. 강락을 결정하는 핵심 과목은 맞죠. 맞죠. 인문 계열, 자연 계열, 뭐 예. 의대 뭐 이렇게 계열별 목표에 따라서 수학 공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상중하로 예, 예. 정하라고 얘기해 예. 주셨는데 그러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예, 예. 공부 방법이 다르고 접근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하위권은 우선 공부하는 습관을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앉아 있는 시간을 좀 늘리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뭔가를 하는 느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가끔 찾아오면 이제 단순 노동을 많이 시켜야죠. 뭐 베꼈어, 뭐 아니면 그대로 옮겨 써봐, 뭐 정리해봐 이런 거. 그래서 그렇게 좀 본인이 습관을 좀 들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너무 난 이 문제집을 여기까지 풀 거야, 여기까지 풀 거야는 지금은 좀 어렵고요. 예, 아마 습관 들이는 연습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위권 학생들인데 중위권 학생들이 제일 문제시 되기에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중위권이라면 괜찮은데 아마 어른도 마찬가지시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안타깝게 보이는 맞아요. 애들이 있어. 제일 안타까운. 분명히 공부를 하는데 공부는 해. 성적은 안 오르고 성적 안 나와. 맞아. 그 학생들도 가끔 얼마나 찾아와서 힘들어. 선생님 제가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문제 있죠. 열심히 해가 거짓말인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서 너도 속았다 이렇게 너 자신도 속았다. 예. 본인이 예. 본인이 착각을. 예,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좀 잘 안 하고 그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의 문제 풀이법을 그대로 익히는데 그거를 단순히 그냥 혼자서 뭔가 풀이법 보고 쓰고 이러는 경우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수능이 100점 만점인 시험이고요. 그러면 어른들이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는 것부터 먼저 풀어, 모르는 거 나중에 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문제를 풀는데 내가 아는 줄 알고 풀었는데 안 풀리면 그때부터 시험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보기 전에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라 그게 어려운데 수능 시험지에는 써 있어요. 풀 줄 알 걸 그럼 2점, 뭐 풀만 할 걸 3점, 못 풀 걸 4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2, 3점짜리를 먼저 풀어야 되는 건데 4점짜리가 13문제 나오거든요. 그럼 52점이에요. 그러면 2, 3점이 48점인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4점짜리를 하나도 안 틀릴 모조리 다 틀리지는 않을 테니 한두 문제 맞춘다고 하면 50점인 거예요. 모의고사 원점수가 50점 이하인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 걔네들은 지금 4점이 문제가 아니고 2, 3점짜리가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표를 48점 중에 내가 몇 개를 맞췄나를 보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공부에 가장 좋은 교재는 교과서랑 평가원의 2, 3점짜리 기출 문제가 제일 좋아서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해설지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 팁이네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중위권 학생들은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정리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답 노트도 열심히 만들고 이러거든요. 예쁘게 적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공부가 아니라 저술 작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전혀 필요 없는 작업인데 예쁜 손글씨 수학을. 예. 그러면
중위권 학생이 1시간 동안 10문제를 풀었어요. 수학 문제를. 두 분이 중위권이라고 생각하시고 10문제를 풀었는데 9문제를 맞추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9문제를 맞췄으면. 한 문제밖에 안 틀렸으면. 잘했지 않아? 네. 엄청 뿌듯할 것 같아요. 근데 한 문제만 맞추고 9개를 틀렸으면. 그냥 스포자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문제를 1시간 동안 풀었는데 9문제를 맞췄으면 1시간 동안 자기가 아는 거 9개를 푼 거예요. 근데 1시간 동안 10문제를 풀었는데 9개를 틀렸으면 1시간 만에 모르는 걸 9개나 발견한 거거든요. 관점의 차이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을 넘어서서 자꾸 틀려야 됩니다. 예. 틀리고 고치고 틀리고 고치고. 예.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풀이 보고 필기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근데 이 학생들이 왜 잘 맞추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딱 보고 아, 나 이 문제 못 풀 것 같아. 부터 해설지까지 내 손이 뻗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풀이를 본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자주 일으키는 증상이 있습니다. 시험 볼 때. 뭐냐면 시험 문제 딱 보고 아, 나 어디서 봤는데. 예. 그런 애들이 그래요. 아, 내가 봤던 문제인데 풀이는 기억이 안 나. 예. 봤던 문제. 그게 해설지 보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풀이 보지 않고 버티는 연습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핑계를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핑계죠. 시험 왜 못 봤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맞아, 풀었는데요. 맞아. 시간 안 부족합니다. 가끔 그런 아이들한테 그럼 내가 1시간 더 줄 테니까 풀어볼래? 못 풉니다. 네. 집에 가서 푸니까 잘 풀려요. 그쵸? 2번 풀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핑계인 거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릅니다.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저술 작업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핑계인데 제일 심각한 핑계가 뭐냐면 문제집이나 학원에서 풀면 잘 풀리는데 시험은 못 봐요.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핑계거든요. 그걸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문제를 하나 풀고 있어요. 근데 문제집을 풀 때는 어떤 게 있냐면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 눈을 살짝 위를 치켜들고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예를 들면 사인 법칙. 그럼 사인 법칙 쓰는 문제거든요. 그걸 이용하려고. 단원이 써 있으니까 잘 푸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수학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느 단원을 써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문제집하고 프린트에는 단원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아, 막 섞여서 나오는 네, 거야, 맞아, 문제는. 맞아. 예,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이거 핵심이야. 맞아, 맞아. 그래서 혼자 풀라고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뭐 틀리는 연습을 하거나 이러는 건 다 중요하고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혼자 풀어내야 돼. 절대로 혼자 풀어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처음 보는 문제. 예, 예. 근데 그걸 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마 1학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순열과 조합이 있어요. 경우의 수에서. 그러면 이 단원의 핵심은 순열 개념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합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네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 중에 뭘 써야 되는지 결정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아, 또 결정장애가 예, 예. 거기서 생기는군요. 네, 근데 문제집 풀면 딱 보면 고민 엄청 하겠네. 순열 단원이니까 그냥 순열만 쓰면 돼요. 여기 단원은. 고민할 필요 없이. 조합 넘어가면 단원 이름이 조합이라고 써 있으니까 조합만 쓰면 되고. 그래서 혼자 푸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위권 같은 경우는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문제, 다른 풀이법, 맞아. 예. 그러니까 푸는 양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고요. 시간에 너무 쫓길 필요가 없는 게 입시를 한번 경험해 보면 사실은 한 9월쯤 되면 고3 애들이 찾아와서 풀 게 없는데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했는데 수능 완성까지 한 10월 정도면 다 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문제집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다른 풀이 찾아보면 꽤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